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2월 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말을 했듯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국회의원 47명을 뽑는 방식이 5천만 국민이 뽑는 거죠. 그 뽑는 방식이 47명, 그 지역구 253명을 제외하고 47명을 뽑는 그 방식이 이재명의 기분, 이재명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안에서 다수당이니까 그쪽에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결국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다수당 마음대로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이 결정권을 이재명에게 다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정권을 위임을 하니 이재명이 오늘 그거를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거의 확실해졌는데 갑자기 오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 강조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4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 국민이 다 그 투표를 하러 가서 뽑아야 되는 그것을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다 정해버렸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특히 주목되는 것이 이재명이 왜 하룻밤 사이에 변심을 했을까? 그 부분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위성정당 2020년 때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집니다. 2020년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만 가지고 비례대표들 후보들만 내세웠죠. 그렇게 되니 한 2, 3% 득표를 해도 정당 투표에서 국회의원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그 계산이 나오니까 그때 한 40개 정도의 정당이 쫙 줄여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투표, 정당 투표고 용지가 한 40몇 번까 기호 40몇 번까지 있으니까는 두루마리 투표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뿐이 아니고 또 이중대격인 열린민주당, 이것도 그 비례대표용이었죠. 여기서 최강욱, 김의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여기도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대표만 냈죠. 그래서 정당 투표, 두루마리 정당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은 지금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용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뿐이 아니고 이낙연 신당도 힘이 있다면은 이 지역구도 내고 또 비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죠. 이낙연은 당 2개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조국 신당, 송영길, 옥중에서 창당 선언안,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해져 버립니다. 비례대표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준석 지금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 지역구에 후보 낼 여력도 없고 후보 내서 성산도 없으면은 그냥 비례대표 1번 양향자, 2번 이준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다시 열린 셈이죠. 제가 일전에 이재명이 갑자기 비례대표 제도를 병립형으로 돌아가 버리면 준연동 형제 하에서 비례대표용 정당을 꿈꾸던 조국도 이재명에게 뒤통수를 맞고 송영길도 뒤통수 맞고 이준석도 뭣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는다. 그래서 비례대표용 정당을 못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그걸 또 다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조국, 송영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왜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바뀌었을까? 짚어볼 부분이 있죠. 불과 12월 지난 연말만 해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 비례대표제를 바꾸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재명이 그 바꾸기 위해서 심지어 전당원 투표제를 한다. 그걸 자기가 바꾸면은 욕먹으니까는 이재명은 그 전에 약속을 다 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를 하되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방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말 바꾸기 비난을 받으니 전당원 투표제에 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거의 또 무산됐습니다. 당내에서 반발이 막 일어나서. 그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전당원 투표제를 동원하면서까지
병리표용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재명이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자, 거의 뭐 하루 사이에 바뀐 것 같은데, 그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를 봐야 되겠죠. 바로 어제 양산 가서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문재인 만났는데, 이 문재인이 어제는 정치적인 발언, 뭐 물론 여태가 정치 발언을 많이 해왔지만은 일종의 이재명 체제에 간섭을 하는,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훈수를 하는, 자,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공개로 됐는데 나중에 그 말들이 참석한 의원들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는 뭐 이재명도 찾아가서 문재인 만나고 조국도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고 했지만 덕담 같은 거 이런 것을 했는데, 어제는 완전히 정치 훈수를 하고 공천에 개입을 하고 이재명 앞에다 놔두고, 당대표 지금 공천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앞에다 놔두고 이 훈수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평산마을에서 찾아온 이재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우호적인 제3세력, 이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 문재인이 자기 대통령으로 있을 때 2020년에 뭐 열린 그 민주당인가요? 열린민주당, 뭐 최강욱, 김의겸 들어오도록 한 그런 걸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국신당, 조국은 뭐 문재인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한 사람이니까 조국신당도 만들도록 놔두고,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기 신당, 추미애 신당 이런 것들도 뭐 2중대, 3중대 몇 개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 끌어안아라. 그래서 윤석열 연대를 형성하라. 이 지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문재인이 차기 대선에서도 그러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차기 대선에서 이렇게 이 좌파 세력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으면은 이재명 당신이 다음에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총선을 통해서 다 하나로 끌어모으면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게 다당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당이라도 의석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해서 모두 다 지금 선거법을 그대로 해서 모아놓으면은 당신 다음에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에 따라서 하루 만에 이재명이 마음을 바꿨다.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싶지만은 지금 그 하루 사이에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두 사람 간의 이 밀약 이런 것이 또 오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제3세력들까지, 자, 그러면 전부 다 끌어모아라.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총선 앞두고 친문재인계 뭐 임종석 같은 이 사람들을 공천 학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다 대통령 됐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든지, 자,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했다는 겁니다. 내 말 들어라. 뭐 그런 취지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뭔가 좀 전혀 그냥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이 선거제도에 이제 직접 훈수를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켰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공천권, 이재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천권에도 참견을 합니다. 공천권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당 대표나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자, 당 대표가 앞에 앉아 있는데 당 대표 그리고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다 그냥 공천 주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사무총장 조정식, 그 당대표 주변에는 이 사람들의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후배를 위해서. 그리고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자, 이거는 완전히 공천의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들 좀 물러나게 해라. 뭐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직 당대표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죠. 문제는 사실은 관철을 시킨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떻게 이재명이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된다. 이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했는데 개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본인도 문재인도 과거에 뭐 문빠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지금 개딸들 좀 자제시켜라. 왜? 개딸들이 친문을 막 공격을 하니까 친문 윤영찬 뭐 같은 친문을 막 공격을 하니까 좀 제지를 하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침을 내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친문의 좌장격인 이해찬이 이재명의 후견인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이재명 만나서 좀 사천 개인적으로 공천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이해찬이 또 최근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지금 이재명은 좌파 진영 안에서 주주라기보다는 일종의 바지 사장으로 들어왔죠. 이제 본인이 주주들을 몰아내고 친노, 친문, 뭐 이낙연, 정세균 주주들을 몰아내고 본인이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좌파 정당을 민주당을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대주주들이 그중에서 또 본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해찬까지 나서서 자꾸 사천하려고 하지 마라. 너 욕심만 차리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차기 대선 전화위복 이런 이야기도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의 지금 이 독선적인 공천권 행사 또 선거구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아주 심하게 내렸다. 다음에 이러면은 대선에 나가는 걸 도와줄 수 없어. 대주주들이 경고를 한 결과가 오늘 이재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